요즘 엠블럼 튜닝 많이들 하시죠? 이렇게 소나타에 제네시스 엠블럼을 붙이거나 제네시스에 벤츠 엠블럼을 붙이거나 반대로 C클래스를 아반떼로 만드는 것도 있었고요. 이건 모닝에 제네시스 엠블럼을 붙인 것 같네요. 이건 스포티지인가요? 스포티지의 제네시스 엠블럼인 것 같죠? 만약 이 제네시스 엠블럼을 붙인 모닝의 가격이 5천만원이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하루아침에 모닝 가격이 5천만원이 되어 팔린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마 모닝의 판매량이 0이 되는 기적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장난에 속아 넘어갈 우리 오토포스트 구독자분들이 아니죠. 방금 전에 보신 사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모닝이라고 말씀드린 이 차, 모닝하고 어딘가 좀 많이 다르죠. 스포티지라고 말씀드린 이 차 역시 스포티지와는 많이 다릅니다. 모닝같이 생긴 이 차의 가격은 무려 5천만원이고요. 스포티지 같은 이 차의 가격은 무려 2억 4,800만원입니다. 자, 모닝같이 생긴 이 차는 에스턴 마틴이 만든 시그넷입니다. 사실 엄연히 따지면 토요타 IQ에 에스턴 마틴 배지와 디자인을 입힌 차이긴 하지만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에스턴 마틴과 토요타는 OEM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시그넷 양산을 결정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전부터 에스턴 마틴은 토요타 IQ를 기반으로 콘셉트카를 제작 중이었는데요. 에스턴 마틴은 시그넷을 통해 자신들이 가진 디자인 기술과 섬세한 장인 정신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표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고, 당시 외신들은 에스턴 마틴이 다임러 그룹의 스마트가 추구하는 컴팩트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에스턴 마틴 스스로 저렇게 포장하긴 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죠. 시그넷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되었는데요. 에스턴 마틴이 V12나 V8 같은 배기량 높은 자동차들만 만들던 터라 유럽 환경 기준에 맞춰 배기량 낮은 차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가장 컸을 겁니다. 국내에 공개됐을 당시에는 모닝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상당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실제로 모닝에다가 시그넷 얼굴을 이식하는 사례도 있었을 정도죠. 시그넷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차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면 뭐하는 놈이길래 모닝에다가 제네시스 딱지 달고 다니냐고 혀찰 것 같아. 한정판으로 나와서 나름 희귀 모델이다. 한때 시그넷 그릴 그대로 모닝에 장착하는 게 유행이기도 했다. 이런 의견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출시 초기에는 모닝이다, 토요타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실제로 희소성 있는 차 중 하나로 꼽힙니다. 14대 한정 스페셜 에디션 모델이 있기도 하고 모터스포츠계의 전설로 불리는 스털링 모스가 아내에게 선물하면서 이름값이 높아진 것도 있고요. 구두드 페스티벌 모델에 V8 엔진을 장착한 시그넷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저 작은 체구에 430마력 50토크를 발휘하는 V8 엔진을 넣어버린 건데요. 이 덕에 제로백 3.2초, 최고 속도는 274km/h를 기록할 수 있었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경차가 이륙하겠다, 칼치기 하다가 역칼치기 당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티지라고 소개해드린 이 차는 에스턴 마틴 DBX입니다. 에스턴 마틴의 첫 SUV로 2019년 말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차도 사진이 공개됐을 때 망둥어스러운 디자인이 스포티지와 닮았다고 하는 네티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턴 마틴은 2015년부터 SUV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고 본격적으로 선언했죠. 2015년에 공개된 DBX 콘셉트카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 양산형 DBX의 시초이기도 하고요. 보기엔 둔해 보이고 뒤뚱뒤뚱거릴 것 같지만 에스턴 마틴이 나름대로 사활을 걸고 만든 차로 유명합니다.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차라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파워트레인은 메르세데스 AMG의 4.0L V8 엔진을 탑재하여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550마력 71.4토크로 제로백 4.5초, 최고 속도는 291km/h에 달하죠. 경차와 SUV, 사실 슈퍼카나 고급 스포츠카 브랜드에서 이런 차들을 내놓으면 보통 대박이 나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람보르기니인 것 같은데요. 우루스를 판매하기 시작하고 나서 국내 판매량이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넘사벽으로만 느껴지던 롤스로이스도 컬리너를 출시하면서 판매량이 껑충 뛰었습니다. 마세라티도 그렇고 포르쉐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왔고요. 그런데 에스턴 마틴은 국내 도로에서 유독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야심차게 출시했는데 한국에서만 폭망한 비운의 브랜드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선 시그넷 같은 경우는 에스턴 마틴 내부적으로도 기대가 컸다고 합니다. 환경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시하긴 했지만 이 차를 판매함으로써 브랜드 전체 판매 대수가 2배 정도 늘어날 거라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시그넷을 판매하는 2년 반 동안 전 세계 판매량이 150대밖에 안 되었다고 하네요. 국내에서는 왜 그렇게 안 보이나 생각하실 텐데 국내에는 아예 정식 출시되진 않았습니다.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죠. 찾아보니 직수입해서 타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희도 작년에 관련 기사를 써서 내보낸 적이 있고요. 그럼 국내에 정식 출시된 DBX는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걸까요? 람보르기니 우루스처럼 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국내 포착 사진도 그리 많은 편이 아니죠.
사실 DBX뿐만이 아니라 에스턴 마틴 브랜드 자체가 국내 판매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브랜드 전체 국내 월 평균 판매량이 3대에서 4대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에스턴 마틴의 국내 판매량은 고작 13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영국 브랜드인 맥라렌과는 또 상반되는 모습이네요. 국산차와 비슷하게 생겨서 친근하게만 느껴졌던 에스턴 마틴 시그넷과 DBX.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 모델. 가격도 가격이지만 동급 모델 대비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특히 실내 디자인은 전혀 요즘 나오는 차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모닝같이 생긴 5천만원짜리 에스턴 마틴, 스포티지처럼 생긴 2억 4,800만원짜리 에스턴 마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 정도 예산이 있다면 어떤 차를 사는 게 합리적일까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